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쉬어갔던 코스닥이 다시금 점핑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쉬어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나타나는데 삼성전자가 1%좀 떨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 뭐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섹터 중에는 화장품 섹터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도 강한 그런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물론 수출이 잘 됐죠. 미국과 유럽 쪽.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향성, 거기에 투자의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밀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가고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한 만큼 전일에 상당 부분 좀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205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고 다올투자증권이 210만 원 그리고 KB증권이 200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일단 알려드리고요. 고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SK하이닉스도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상단이 200만 원 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205만 원이었고 기존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14%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영업이익단에서 올해 전망치 기준을 올려잡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251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361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 대비해서 16% 상향 조정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은 무려 30% 올려잡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괜찮은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소개해드리는데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 정도입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는 ASP라고 해서 하나를 팔아도 좀 실적이 더 붙을 수 있는지 그 여부인데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망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업사이클 이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듯 했고요. 잠시 언급해드리면 어제 이제 영업이익이 37조 이상 좀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그래도 40조 요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디램은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전 분기 대비해서 60% 중반대, 낸드 역시 70% 중간대 이렇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영업이익률 71.5로 거의 72%, 13%포인트 이렇게 올라서 굉장히 TSMC보다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 어제 머니코드에서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또 환율 효과로 그런 부분에서 외환 이익이 좀 붙었고 투자 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조 가깝게 붙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부분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핵심 장비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수요는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공급 부족은 좀 지속이 되겠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LTA라고 장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수혜주가 또 아닐까 싶은데요. 수익성 당연히 붙고요.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재평가되겠네 이렇게 인식할 겁니다. 긍정적인 흐름들 여기 나타났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어떻게 올렸는지 보시면 기존은 135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앞서서 국내 증권사가 거의 이제 상단이 200만 원 선을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움직인 거죠. 180만 원 선으로 좀 올렸고 5가지 축을 언급을 했습니다. D램과 낸드, HBM, LTA, 캐펙스,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D램과 낸드는 뭐 연간 ASP라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평균 판매 단가 되겠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D램은 1년 사이 182, 그리고 낸드는 한 17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단기 가격이 이제 소폭 하락했다. 요거는 이제 저가 HBM3E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중장기 긍정적인 건 이제 앞으로 차세대 모델 HBM4 같은 경우에도 전 모델 대비해서 뭐 40% 비싸게 팔 거라고 하니까 이게 전망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장기 공급 계약에서 LTA 이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다 두루두루 다 묶여져 있는 모멘텀인데 역시나 공급자 우위고요. 캐펙스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0년은 30에서 35%였는데 지금 한 10에서 15%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는 캐펙스 강도는 둔화되겠다.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고요. 지금 주주환원 정책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점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5가지 강력한 모멘텀 있기 때문에 180만 원으로 올렸다라는 분석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텔, 이게 이제 시간의 거리에서 20% 넘게 급등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이 시대에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포인트로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텔이 뉴욕 시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더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20%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PC도 그렇고 서버 CPU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서버 CPU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망 정상화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이런 효과가 반영됐다라는 분석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 잘 가다 보니까 AMD도 시간 내 주가에서 7%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인텔에서 컨퍼런스 콜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서버 CPU, 여기 서버 CPU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수요가 늘면서 그리고 LTA의 수혜가 되겠다. 앞서서 LTA,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언급해드린 바로 그거. 장기 공급 계약을 일컫습니다. 이런 흐름들로 핵심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 당연히 컨콜에서는 기업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그 기업들 엄청 자랑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핵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AI 산업에서 지금 GPU도 GPU지만 CPU 연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메모리 이런 부분에서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과 에이전틱 여기까지는 많이 언급드렸죠. 근데 엣지 AI라고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 대여가 아니라 직접 기기에 붙여서 뭔가 이제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엣지 AI가 추론 AI, 에이전틱 AI, 엣지 AI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CPU 역할도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인텔이 화제성 그런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성장, 근데 제가 이제 인텔 믿나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이유는 지금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도 더 강력할까요? 여기에 대한 물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의 주가에서 올랐고 이러면 이제 금요일 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마련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실적 성장을 추세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반기에 PC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나 기판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지속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갖고 인텔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경쟁력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앞서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데는 서버 CPU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서버 CPU가 일시적인 성장이 아닌 구조적인 성장일 것에 대한 의문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가치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인텔 전략 그리고 AI 시대에 이 인텔을 말씀드리는 거는 AI 시대의 구조적인 전략을 잘 짜야 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 투자에 연결할 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또 인텔이 또 올라간 이유는 테슬라의 소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라팹에
이 공장이죠. 인텔의 제조 공장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뭐 인텔 공장에 맡기든 인텔의 제조 공장을 도입해서 이걸 만든들 간에 인텔의 힘을 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여전히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해서 인텔 믿나요?라고 정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AI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력 앞으로도 저희가 잘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9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쉬어갑니다. 코스피는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상방 압력을 키워가면서 오늘 양 시장이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들 어제 시장 장 초반에 신고가를 일제히 경신하면서 날아올랐는데 좀 힘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도 일단은 비슷한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낙폭이 확대되면서 1%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가 더해지면서 오늘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의 낙폭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약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보합권 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 좀 쉬어가는 가운데 현대차도 밀립니다. 이렇게 시총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전년 대비 30%가량 하락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감한 건 관세 영향 때문인데요. 관세와 중동 전쟁 여파로 이 판매량이 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기아도 2% 넘는 하락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현대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대모비스도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 현대그룹주가 일제히 오늘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들이 좋습니다. 지금 중동 관련된 이슈로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일제히 쉬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회담이 불발된 이후 계속해서 조금 잡음이 생기면서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미국 시장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방산주들의 주가에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IT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미국 해군에 비공을 공급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장의 주목 받으면서 4% 가까운 상승 연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 시스템도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약 2% 가까이 올라주는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철도 공급망 관련해서 베트남과 협력한다라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관련된 모멘텀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산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좋습니다. 다만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좀 빠지고 있다는 점 일단은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일제히 올랐는데 지금 오름폭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LG엔솔은 강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삼성 SDI도 장 초반 강세에서 현재 시간 0.79%가량 제한적인 상승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이 팔라노 기반의 파운드리 가격 상승 소식과 함께 DB 하이텍이 시장 안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반도체 기판도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G 이노텍이 5.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전기도 일단 반등하면서 0.52%가량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하락 딛고 오늘 1.53%가량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어제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7%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5% 넘는 상승, HD 현대일렉트릭은 14% 넘게 급등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LS 일렉트릭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14% 급등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로 오늘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원전주들도 좋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2% 넘게 상승하면서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 신고가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시장 외국인들이 파는 가운데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하게 사들였다라는 점이 포착되고요. 원전주들, 미국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안으로 미국에서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고 이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선주들도 오늘 좋습니다만 일단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같은 데이터 센터 모멘텀 붙은 종목들이 좋습니다. 엔진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HD 현대중공업이 앞서서 미국 데이터 센터에 힘센 엔진을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로 엔진을 공급하면서 계속해서 이 협력망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다만 하나오션은 0.6%가량 하락하면서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붙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엔진 관련된 종목들만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증권주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NH투자증권이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그리고 1분기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이 수수료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NH투자증권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셋증권 마찬가지로 올해 1조 원이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일단은 1%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증권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 흐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셋 벤처투자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신고가 써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가 많고 아주 IB투자, 미래셋 벤처투자 같은 종목들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코스닥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요. 지수 자체적으로도 1% 넘게 올라줍니다. 이 안에는 시총 대형주들의 강세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올라주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천당제약도 8%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삼천당제약이 4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오늘도 일단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장중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상승폭을 빠르게 키우면서 오늘 기술주보다 반도체보다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투심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제히 오르면서 펩토로는 무려 12% 넘게 급등 중입니다. 올릭스도 6%가량 상승하고 있고 D&D 파마텍도 5% 넘게 오르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긍정적이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주의 상승과 함께 미용 의료기기단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지금 외국인 이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백화점주도 오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K뷰티 관련해서 화장품 종목들도 일제히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마리소치가 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휴잘과 클래시스도 각각 2% 가까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VT 8% 넘게 상승하고 있고 네이처셀도 지금 상승 중, 실리콘투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APR과 달바글로벌 같은 화장품주들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K뷰티 화장품주의 수출액이 올해 들어 20% 가까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달바글로벌과 마녀공장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이러한 주주 환원 모멘텀까지 강화되고 있다는 점 오늘 화장품주의 투심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요. 심텍과 동진세미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고 특히나 DB하이텍 같은 종목들 지금 이 파운드리 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리노공업과 소진시스템은 각각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소부장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전주들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BHI 6% 넘게 빠지고요. 우리기술도 오늘은 3%가량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원전 그리고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투심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엔터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보였는데 오늘 개인과 엔터주들 일단은 긍정적인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앞서 크래프톤도 거의 4%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도 약 1%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엔터와 게임주, 화장품주들 같은 테마성 종목들, 업종들이 좀 올라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도 함께 열어보시죠.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볼 텐데 코스피는 좀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일제히 쉬어가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0.38%가량 밀립니다. 장 초반에 6,500선을 넘어서면서 출발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6,500선 내려놨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6,4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을 키우면서 1.3% 가까이 올라줍니다. 1,19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시총 상위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의 선방이 코스닥 지수를 올려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수급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2,7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6천억가량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이 3천억가량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코스닥은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기관도 지금 240억가량 사들입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개인만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단은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쏠려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4월이 이제 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5월을 또 대비하는 그런 장인데 4월 수익을 잘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한타증권에서는 업종 전략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올해 4월 시장의 특징을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그 연관성 함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펀더멘털은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600조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전주 대비만 하더라도 거의 9조 가까이 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이끄는 흐름들 EPS 변화율 같은 경우에 44% 정도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번 주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평균을 내보면 대형주 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대형주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어제 발표된 SK 하이닉스 대표적일 텐데 그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수출 괜찮죠. 그래서 1년 사이 거의 50% 성장한 느낌이 들고 특히 반도체가 이끌어주고 있는데 182% 성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익도 이익인데 상법 개정 이슈가 있으면서 ROE 개선 이런 부분도 톡톡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 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올해 자사주 소가 정책 모멘텀이 제대로 들어먹혔을까요? 왜냐하면 전년 수준을 이미 초과한 흐름들 자사주 소각이 지금 기업별로 잘 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25%로 역대 최고 수준의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도 괜찮은데 지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시장 유동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가에 대한 피해 지원금 6조 이상인데 27일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동성 이런 부분으로 우회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업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4월 주도주, 반도체 방산 전력, 2차 전지 조선 다 4월에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던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익은 괜찮은데 주가가 약간 아쉬웠던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 그리고 화장품. 근데 오늘 화장품 섹터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것도 좀 이어가시고 특히 이제 증권 섹터 조금 더 말씀드리면 4월에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붙었고요. 그리고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업종 전략 4월에 했던 그 패턴 조금 더 이어가는 게 괜찮다라는 유한타증권의 전략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그리고 이제 섹터 내 그 대장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드린 스토리텔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 LS증권에서 이제 현대차가 실적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오늘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현대차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LS증권은 목표 주가 66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왜 평균치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굉장히 다수의 증권사 거의 다 현대차를 쓴 것 같은데요. 어떤 증권사는 100만 원 제시한 곳도 있었고 어떤 증권사는 80만 원인데 그 80만 원이 목표 주가를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상단 한 74만 원짜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LS증권처럼 목표 주가 66만 원으로 올려잡은 곳도 있었고 근데 대략으로 봤을 때 뭐 상단은 100, 74, 뭐 80 이런데 그래도 한 평균 한 60만 원 선에서 한 66만 원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하반기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나 심리, 센티멘탈 이런 부분이 그 회복이 가셔야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저점으로 앞으로 반등이 기대가 된다. 이게 주요 골자였고요. 2분기는 뭐가 좋을까라고 보니까 환율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환율 효과가 정말 수출 기업에게는 무시 못하는 그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 2분기만 봤을 때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하고 이미 보증 이 규모 이런 부분이 다시 들어와서 이익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첫 번째 환율이고 이제 원자재 이쪽인데요.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반기 앞으로 현대차 1분기 저점으로 뒤에 갈수록 뒷심이 붙는데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겠다라고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중동 전쟁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 기업들 입장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 없을 수가 없었죠. 1분기 2천억 원 이상 추가 비용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요런 또 얼음장 같은 그런 공포 심리가 좀 누그러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 심리가 있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대장주 KB금융이겠죠.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20만 5천 원 목표 주가 이전에는 19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위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데 일단 은행 본업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확고한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증권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룹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게 11%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언급해드렸습니다. 자사주 전량 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15일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봤을 때 2조 넘게 좀 2조 3천억 원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후에 이런 자사주 이런 이슈가 더 나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기취득입니다. 이미 취득한 기취득 자사주를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제 전략 소각하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가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분기 지배 순이익 규모는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했고 비이자 이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권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되겠죠. 증시 호황으로 긍정적인 패턴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도 KB금융을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가 2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 18만 원에서 비중 확대 전략이었고요. 실적 좋고 자본 정책 우수하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여드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을 보면서 한국판 밸류업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올해 기준 총 주주 환원율 목표가 40% 이상인데 상향 조정했는데 업계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이렇다 보니까 KB금융 자체적으로 외국인 매수 유입 조금 더 불을 당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KB금융 역시나 자사주 전략 소가 이 한 방이 앞으로 주가에도 잘 서려들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LG 이노테 이건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올려 잡았길래 눈여겨 보게 되더라고요. 무려 기존 대비 86%나 올려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35만 원이었는데 65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 오늘 또 제가 기억하기를 삼성증권이었거든요. 삼성증권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6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어쨌든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86% 올려 잡을 이유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기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거고 고성능 반도체용 기판을 이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AI 시대의 또 대표적인 모범사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광학 쪽은 작년부터 좀 뭔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올해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쪽이 매출 성장이 보이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에서 기판 변동되는 그런 초입 구간에 있거든요. 이 모멘텀, 주가 모멘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분기는 시장 컨센서스를 그래도 한 35% 웃돌면서 나올 것이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언급하던데요. LG 이노테 새로운 밸류가 놀랍다. 요 이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의 항공권 이슈인데요. 최근 이제 어디 놀러 가시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이란 전쟁 터지고 유가 비싸지고 항공권 이런 이슈가 비행기 입장에서는 그 유류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예약한 거 취소되고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근데 어쨌든 하나증권에서는 항공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이런 주제로 썼는데 그 미국 증시 관련주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국내 항공주를 중심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유류비 비중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 이상이 국제선 매출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앞으로 30% 수준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항공권이 단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 될까라고 보니까 4분기 이후가 돼야지 이 이익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항공권 단가 인상이 한 30%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엄청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0% 인상되는 게 맞지만 시나리오상은 이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결국 저가 항공사는 앞으로도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동남아 쪽, 이 노선 공급 과잉 이슈도 있고요. 결국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룬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대한항공 이런 쪽이 이런 쪽만 소수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사실 이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은 최선호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슈에서도 그래서 2분기는 적자 좀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더 앞을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기는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적자지만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국제선 점유율도 제고가 될 거라서 그래도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런 이슈 속에서도 살아남겠다. 이게 포인트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LCC는 아직도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형주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한 주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오전장 시장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이난희 2대1 오은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지금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장은 색깔이 있거든요. 어떤 색깔이 있느냐면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주도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늘도 이렇게 좀 개별 종목들이 지금 움직여주는 것은 오늘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는 마녀공장을 비롯해서 이 그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는데 본장에 넘어오면서 여전히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 있는 변압 전선 이런 종목들 오늘 지금 보면은 대원전선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바로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반도체도 뭐 고영이라든지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제주반도체라든지 돌아가면서 얼마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저런 패턴들이 움직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은 어떤 주도주의 성격보다는 그저 개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소외되는 뭐 이런 어떤 패턴의 종목들은 또 한없이 소외를 시키고 지금 가는 종목만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소 조금 힘드시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서 만들어져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또 한동안 다소 조정을 보는 뭐 이런 어떤 흐름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단기적으로 지금 뭐 목표가가 그저 200만 원이다, 170만 원이다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 일단은 지금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막 한없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에 의해서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 보면은 조정을 보는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도 휴전을 뭐 3주간 이렇게 연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다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이 시장을 잃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장은 무턱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을 자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조정의 깊이가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약간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는 조금 약간 무관한 성격을 갖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크게 뭐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역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좀 단기적인 고점이다. 그것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 현대차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이제 좀 개별적인 이런 어떤 포지션도 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그죠? 이제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 변압전선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할 거냐. 어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보는데 저런 종목들의 어떤 눌림을 잘 살펴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면은 스페이스X사 관련해서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를 받으니까 아주 IB가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시장을 읽어야만 내가 다음 날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어떤 눌림을 잡고 있는가를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저희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섹터는요, 전쟁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 안보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잘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 질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재래식 전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미 완전히 초토화했다며 핵무기 필요성을 일축했고 핵은 누구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선 강경 발언과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다는 발언 이후 제기된 핵 사용 관측을 직접 차단하는 발언이었다. 협상 전략도 드러냈다. 즉각적인 합의보다 영원한 거래를 원한다며 장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휴전 기간 이란의 군사력 증강 가능성도 언급했다. 에너지 전쟁은 워낙 또 중요했었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됐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도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너지 안보, 그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에너지 전략 굉장히 또 중요하게 부상이 됐고 이번 주에도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sek터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좀 픽을 해봤고요. 그렇죠. 지금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변동폭 이런 부분이 꽤 컸습니다. 평화는 쉽사리 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 에너지 가격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하루하루 사실은 피말리는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좀 불안함들이 일상이 될까 봐 약간 걱정은 됩니다. 네. 어제만 해도 지금 국제유가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틀 전에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사진으로 봤지만 두 척의 화물선을 이제 선점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지금 브렌트유가 지금 방금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틀 전에 101달러였거든요. 방금 지금 10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한 1.7% 정도 올라갔고요. 그나마 이제 그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유가 92달러에서 지금 97달러 5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 정도 오른 건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지금 우리나라가 기름을 지금 주유소에 넣으시는 분들은 저도 오늘 아침에 넣고 왔는데 아직 느끼지 못하시는데 미국보다 우리나라 기름이 싸거든요, 지금요. 예. 미국 기준으로 하면 지금 1리터 한 3,000원 가야 됩니다. 네. 지금 휘발유. 미국보다. 예. 네, 지금 미국보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지금 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 3,000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타격이 심하겠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폭등세가 좀 당장 문제는 LNG 가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곧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6월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원자력 그리고 석탄 발전소가 이거는 사계절 내내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전기 소모량이 늘어나면 네. 추가적인 전기 소모량을 뭘로 커버하냐면 LNG 발전소가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LNG 가격을 이제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기세가 당장 작년에 한 에어컨 좀 트는 집들은 한 뭐 10만 원, 15만 원 내는 집이 20만 원, 30만 원 내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름값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언제까지 오래 갈지 지금 불안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런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다, 과제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종전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에너지의 근간 잠시 아까 언급해드린 게 원자력이었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좀 입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란 전쟁 전과 후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저는 각 국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 정책에도 상당 부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LNG 발전소, 특히 이제 가스 터빈을 가지고 돌리는 LNG 발전소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LNG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방향 선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그 IAEA
비롤 사무총장이 최근에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적으로 영향에 대해서 원자력이 부상할 수밖에 없다.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강하게 반등할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가 급부상을 할 것이다. 또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에너지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첫 번째, 원자력 부분이 시장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네. SMR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 태양광, 풍력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좀 부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커지는 것이 저는 전기차 시장.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2차 전지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번 주 많이. 네. 예. 그리고 2차 전지가 사실은 그 그러니까 ESS 관련한 이 재생에너지가 또 부강하면 ESS 관련한 배터리가 또 부강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향후에는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을 제대로 끌어다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네, 그런 과제가 됐습니다. 워낙 AI 시대에 전력 굉장히 부상을 했고 네. 전쟁이 딱 나면서 이건 안 보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거 없으면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된다 맞습니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재생에너지 그리고 선박 엔진까지 그러니까 네. HD 현대중공업도 부각이 됐던 게 네. 선박 엔진 또 수출하고 막 이래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범위를 이제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라인도. 재생에너지 분야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번질 가능성이 네네.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먼저 한번 보면요.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지금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차의 40%를 전기차, 수소차가 차지하도록 유도한다까지 네. 같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산업계에서는 원유 등 1차 에너지 자원을 줄이고 전기로 진화하는 것을 좀 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선박 에너지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볼 뉴스가 뭐냐면 중국의 모 조선소에서 네. 컨테이너선을 100% 전기 컨테이너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뛰어들었잖아요. 네. 거기에도 보면 그 잠수함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사실은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디젤로 돌려서 배터리 충전을 한 다음에 그 충전된 배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네네. 자망을 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이 선박에도 아주 큰 대형 선박은 아니겠지만 빠르게 이 전기로 이동하는 걸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캐즘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이번 이란 전쟁 이후에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때문이라도 이러한 것들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ESS 저장 장치 이런 부분으로 더 부각을 받겠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이란 쪽 같은 경우에는요, 미사일 공격을 이제 받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정유 시설 같은 경우도 파괴가 많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발사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게 살림살이가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힘쓸 수가 없다. 이런 또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또 언급하죠. 정유 시설이 또 대표적일 그렇죠. 것 같아요. 최근에 ETF 많이 에너지에서.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뭘 이미 확인했을 텐데 올해 시작해서 ETF가 가장 빠른 오른 섹터가 어디죠? 건설입니다. 예. 재건 그러니까, 관련해서. 예,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ETF보다 네. 수익률이 더 좋은 곳이 이제 건설 ETF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언론들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번 전쟁으로 지난주까지 가집계된 피해 금액이 얼마냐? 에너지 인프라, 중동 에너지 인프라가 580억 달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한 85조 전 되거든요. 근데 이건 다 우리에게 올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및 담수화 시설 같은데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이미 완료된 게 44조 원입니다. 자, 그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파괴됐다면 파괴된 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공사를 한 기업에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공사 이력이 있었던. 그렇죠. 예. 그 길을 우리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85조 원 중에 뭐 다 빼더라도 저는 상당 부분 미국이 할 거라 봐요. 미국이. 그렇지만 약
절반 정도나 20조 정도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뜨는 게 어디냐면은 그래서 건설 ETF가 지금 뜨고 최근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 빅5, 빅10 건설사들도 네. 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은 기존에는 뭐 아파트, 주택 건설에 좀 많은 비중을 뒀다면 최근에는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많은 건설업자들이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LNG, 원자력 발전소 이쪽으로 털면서 이쪽 ETF가 지금 동시에 상승하는 네. 게 보이셔서 건설주 이제 재건 쪽을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이 건설사가 과거에 중동에 건설 이력이 있느냐를 보시는 게 첫 번째 이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나 LNG 쪽에 건설 역량이 있는 건설사들은 아마 이미 ETF에 담겨 있을 것이고 그쪽으로 보는 것도 투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전제에 미국이 파괴를 했는데 미국이 또 재건설을 해준다. 네.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 기업들 우리는 EPC 이런 부분에서도 과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말씀해 주신 대로 왠지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네. 예. 두 가지 때문인데요. 우선 원자력 분야의 현대건설은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네, 원전 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초두 이야기했듯이 예. 이 이란 전쟁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의 전략이 굉장히 선회할 수밖에 없다. 어디로? 원자력으로. 일단 네, 원자력으로. 네. 그러면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에 2030년까지 신규 수주가 100기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100기. 우리나라도 4, 5기가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중에 가성비가 높은 우리나라. 네, 네. 저는 특히 중동에 강한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럼 그중에 어느 기업? 현대건설이 아주 크죠. 최근에 대우건설도 본인들이 EPC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건설사와 EPC 계약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뉴스를 찾아보시면 대우건설이 발빠르게 지금 일본의 EPC사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뉴스로 나올 텐데 일단 원전 관련 수혜주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LNG와 담수화 시설 같은 것도 건설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우선 이 관련해서 섹터를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 재건주를 생각하시면 보통 우리가 뭐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보다는 제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가리는 옥석 가는 기준으로 과거 중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나오죠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보는 게 지금 당장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이쪽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나왔지만 대우건설, DLRNC, 뭐 현대건설, GS건설, 삼성, E&A 웬만큼 다 이력이 있네요. 이력이 있죠. 예,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원전 이런 원전은 부분, 아마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최대 피해지는 동아시아고 최대 수혜주는 중국이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중국은 뭐라 그럴까요?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 정량적, 정성적 이득을 다 봤습니다. 아유 참. 네. 예. 예. 우선 그 정량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이 석유와 가스 의존도에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갈 텐데 네. 아까 원자력은 뭐 이런 국가에 가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배터리, 송전망은 결국에는 중국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 장비를 누가 가장 싸고 빠르게 공급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일단 태양광 이런 건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은 정량적 수혜를 중국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정성적으로도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글로벌한 일부 지위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정량 정성적으로 가장 수혜를 본 것은 중국이다. 뭐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앉아서 좀 돈번 구조
네요. 돈만 번 것이 아니라 네. 이미지까지 좋아졌죠. 이미지까지. 네. 예. 글로벌한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중국이 절대로 미국한테 뺏을 수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까지 일부 가져왔죠. 네. 아, 우리도 이런 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앞으로 뭐 전쟁 그 발발 이후에도 우리가 또 챙겨야 될 산업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맞습니다. 투자 인사이트를 얻고 또 실행에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 그에 따른 탑픽 전해드렸고 필요성, 그런 정당성 이런 부분 좀 봐드렸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한 장의 MRI 영상입니다. 오른쪽 영상이 왼쪽보다 훨씬 또렷합니다. SG 헬스케어의 AI 영상 솔루션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기술은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이고 영상 왜곡을 최소화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촬영 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 20분 이상 걸리던 MRI 촬영을 최대 5분 수준까지 단축했습니다. SG 헬스케어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이달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서울 메디컬 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단순한 장비 수출을 넘어 진단부터 운영까지 통합 의료 모델을 현지에 적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대기 수요들이 많고 공공의료 부분에서 그 부분을 케어를 못하니까 민간 시장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거든요. 장비의 공급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어떤 경제적인 그 강점이 있고. 카자흐스탄은 의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진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구 100만 명당 MRI 보급률은 약 1.1대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회사는 중앙아시아 의료 거점 한국 기준으로 연간 약 80억 달러 규모의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100개 의료 거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치료를 연계하는 K의료 관광 플랫폼 구축도 추진합니다. 국내로 환자를 데려와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관광 플랫폼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의료에 대한 토탈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기반 의료 솔루션을 앞세운 SG 헬스케어의 글로벌 확장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사업입니다. 자, 오늘도 좀 반도체가 탐탁지 않네요. 참 우리나라는 참 그렇네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해줘도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하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다 큰 저희가 없었고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업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사실 다 신입사원 때는 이재용 회장님을 딱 존경하면서 들어오셨을 텐데 사진에다가 눈에 구멍을 뚫고 이러는 모습이 지금 다 보도가 되더라고요. 조금 사진을 밟고 눈을 구멍을 뚫는 거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파업이 지금 걸려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덩달아 SK하이닉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결국 반도체 투톱이 지금 큰 힘을 못 내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 다양한 종목들이 그동안 굉장히 힘을 길러놨기 때문에 오늘 지수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해서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세 종목이 거의 증시를 좌지우지하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진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조방원이죠. 조방원이 오늘 힘을 내면서 역시 예전부터 말을 했던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 자동차가 전차 군단이 빠지더라도 조방원이라는 신진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카오까지 살아나면 뭐 대박이라고 했는데 네카오가 살아나는 건 바라지 못할 순간인 것 같고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조방원이 지금 결국에는 떠받들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오늘 역시 조방원의 대표주자들이 엄청 힘을 내주고 있죠. 지금 전차 군단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같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전력 관련주가 오늘도 돋보이고 있죠. 효성중공업 했었는데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오늘 폭등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력 관련주가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지금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간 거는 한화갤러리아랑 한화갤러리아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이 18% 급등하면서 조선주가 급등하는데 같이 기자재가 또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덕전자라던가 심택 같은 거 이런 거 기판 관련주 했었잖아요. 대덕전자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해성 DS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기판 관련주, 그다음 OCI 홀딩스도 했죠. 앨런 머스크 태양광 관련하여서 밸류체인에서 중국이 수출 제한을 걸면은 우리나라 밸류체인 재료부터 태양광 모듈 셀까지, 셀 모듈까지 전부 다 들썩거린다고 하면서 OCI부터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이나 하나솔루션까지 OCI 홀딩스부터 다 했는데 결국에는 급등했습니다. 자, 오늘은 CS-윈드 볼 텐데요. 자, CS-윈드도 마찬가지죠. 오늘 CS-윈드가 지금 요즘에 좋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CS-윈드 오늘 태양광에 이어서 풍력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8% 가까이 움직이고 있죠. OCI 홀딩스, CS-윈드,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가 다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ESS 대용량 전지가 움직였던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거죠. 태양광, 풍력을 개발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CS-윈드 2023년도에 유럽의 블라트 인더스트리를 인수하면서 하부 구조물 시장까지 진출했죠. 원래는 CS-윈드는 타워, 이 기둥을 만드는 회사죠. 육상풍력이든 해상풍력이든. 근데 블라트를 인수해가지고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과 트랜지션 피스 같은 이런 것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물부터 타워까지 다 만들고 날개만 이제 다른 회사가 만들겠죠. 자,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지금 모습이고요. 여기 보니까 중국도 있네요. 자, 2025년도 매출액은 일단 줄었습니다. 4.6% 2024년에 비해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25.4%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에서 75.6%가 감소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풍력타워의 안정적인 수주, 거기다가 블라트를 인수해서 하부 구조물 쪽을 하게 됐는데 수익성이 개선됐다. 그다음에 대형 하부 구조물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글로벌 발전사에다 트랙 레코드를 지금 쌓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2025년도, 2026년도 현재 CS-윈드의 상황입니다. 자, CS-윈드 눈송이 분석 보겠습니다. 뭐 아주 막 초록빛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껏 좋은 것 같은데 과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 돈을 버나 보겠습니다. 얘도 아까 전에 보니까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많이 난 게 아마 그 시설 투자에 대해서 돈을 많이 빌리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뒤에 벌써 3조 5천억 매출을 올려가지고 해상풍력과 해상풍력 포함한 기자재 부분에서 거의 뭐 3조 다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원가가 2조 4천억이 빠지고 4천억 원이 남습니다. 비용이 4,300억 빠지는데 역시 그렇죠. 비영업 비용에서 영업 외에 뭔가 이자를 낸다던가 이런 돈을 빌리는 부분에서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마이너스가 났죠. 영업이익 플러스가 나도. 자, 그래서 수익이 3,400원 남습니다. 한 10% 남군요. 그렇죠?
3조 5천억 매출에 3,400억 정도 남기 때문에 10%가량 조금 덜 남는 모습이고요. 자, PER 보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할 때 CS윈드를 봤는데, 그쵸? 효성중공업이 58.5배를 받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이 55.5, 가온전선이 67배, 산일전기가 90.9배. 이때 여기서 CS윈드가 나왔었죠. CS윈드가 지금 82배를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이 시장에서 완전히 스타 종목들인데 이 스타 종목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PER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일단 인기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이슈가 메리츠증권에서 실적 전망 및 분석이 나왔고요. 자, 1분기에도 매출액이 일단 감소를 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 전년 2025년도 1분기에 7,254억 원 매출했었는데 20%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2025년도는 2024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증가했었는데 2025년도 1분기 대비해서 2026년도 1분기는 일단 영업이익이 739억 원에서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전체를 본 거랑 비슷하죠. 7,254억 원에서 739억 원이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10% 정도 남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2분기 장기 전망은 미국 법인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성 향상, 2번부터 하죠. 기저 마진 및 AMPC 동시 개선,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 이게 동시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요. 생산성 향상에 전사의 역량을 집중한다. 그 다음에 유럽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 재개 기대, 이게 2028년까지 지속되는 기대감이라고 하네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좋네요. 그렇죠? 자,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 매력이다. 아까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PER로 했을 때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PER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PER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CS윈드가 지금 주가 상승률 내년 PER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풍력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나 노덱스 대비해서 약 60% 할인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일단 CS윈드를 글로벌 풍력 터빈 기업들, 저 네노라는 기업들하고 일단 비교를 해놨네요. 자, 그래서 CS윈드가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8년도 이후에는 AMPC 소멸 우려, 여기에 이제 AMPC가 이 제도에서 좋은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2028년도 이후에는 그 AMPC가 없어진다. 그래서 기저 마진 개선으로 이익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AMPC가 소멸되더라도 그렇게 해놨고요.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 그리고 드디어 투자의 결실이라고 수학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과거 5년 평균이 마이너스 1,900억이었는데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 3,900억 원으로 돌아설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잉여 현금 흐름 중요하죠. 지금 테슬라도 잉여 현금 흐름이 기대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반등했었잖아요. 물론 장 마감 후에는 안 좋았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 많아진다는 것은 투자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부채가 감축됩니다. 2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비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항상 문제인데, 그렇죠? 부채를 감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재무구조 개선 및 펀더멘털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는 일단 지금 1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조금 적지만 향후에 2028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주린이 벼락부자 되는 중 해서 드림 시큐리티, 삼성전자, CS윈드, SGA 솔루션 갖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CS윈드에서 가장 많은 18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20만 원 수익 나셨는데 드림 시큐리티랑 SGA 솔루션스에서 한 50만 원 마이너스를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린이 분이신데 CS윈드에서 큰 수익이 나서 기분 좋게 하시는 건데 나머지를 잡주로 표현하셨는데 삼성전자 플러스 났으니까 그러죠. 드림 시큐리티 SGA 솔루션을
잡주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팔지 말고 부채질하세요. 정부 정책 방향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의 전환점이 된 이번 전쟁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네, 뭐 종목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자, 살랑살랑 잘 올라가라잇. 자, 너무 높아서 무서워요. 이런 분도 계시고. 자, 어쨌든 요즘에 태양광 풍력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S윈드도 지금 이 역사적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저 커뮤니티의 바람대로 더 올라가길 바랍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오르죠. 자, 오늘 코스피가 시총 상위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시총 상위가 조금 더 다양하게 오르긴 하네요. 지금 바이오가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젠부터 펩트론까지 펩트론이 급등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로보티즈 로봇도 오르고 있고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게임도 오르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미용 관련주도 오르고 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오늘 또 오르네요. 이거는 와 대단합니다. 동진 세미캔 같은 반도체 소재도 오르고 있고 오늘 다양한 업종이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중에 40일이 고영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41이 정도에 있는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코스닥에 상한가 간 것 중에도 지금 코스닥에 상한가 5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CSA 코스믹이랑 오가닉틱 코스메틱 1위 뷰티스킨 다 화장품주 같긴 한데 지금 4위, 5위가 300원, 200원짜리잖아요. 지금 보면 11위에 본누도 700원대고 지금 18위에 리튬포호수도 830원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니까 마녀공장도 간 거 보니까 지금 오늘 화장품주가 강한 건데 지금 이 저가 동전주들 많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말했죠. 1,000원 미만이 오래되면 이제는 상패당해요. 그래서 1,000원 미만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전주가 지금 움직이는 게 뭐 1,000원을 돌파를 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겠죠. 회사를 죽일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동전주가 요즘에 강한 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고영은 동전주가 아니죠. 지금 4만 원대고 시총도 41위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고영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고영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모모 해고영, 모모 하고영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고영도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CS윈드랑 비슷한 수급을 갖고 있고요. 자, 고영은 CS윈드는 고점을 못 들었는데 고영은 오늘 고점을 뚫어버려가지고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고영은 2005년도 2008년도에 상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꾸준히 올랐거든요. 2022년도, 2024년도 조금 흔들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2025년도, 2026년도 힘을 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얘 굉장히 꾸준했던 기업이고 탄탄한 기업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고영 보겠습니다. 고영도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했어도 성공했습니다. 자, 2002년도에 설립되었고요. 검사 측정 자동화 기업입니다. 자, 검사인 거 보니까 후공정인 걸 알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전공정은 뭔가 예쁘게 찰흙을 빚어가지고 그 조각상을 만드는 단계라고 본다면 후공정은 그 조각상에 구멍이 있는지 눈, 코, 입은 삐뚤게 되지 않았는지 검사를 하고 검사를 마치면 이제 그걸 예쁘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후공정이죠. 2008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고요. 핵심 기술은 메카트로닉스 광학 비전 소프트웨어 AI가 있습니다. 여기 주요 제품에 그려져 있는데 3D SPI, 3D AUI 바로 저게 납도포 검사, 부품 실장 검사라고 이제 완전히 만들어진 칩들을 검사하는 저 장비 회사입니다. 3D 반도체 패키징 검사도 하고요. 주요 고객사는 당연히 서버 회사, 산업, 전장, 전자 회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사업이 있죠. 저기 뇌수술 의료 로봇이 있습니다. 고영은 뇌수술 로봇. 저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로봇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 반도체와 로봇 양쪽이 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은 매출액이 14.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아주 좋아요. 422% 증가했는데 얘도 단기 순이익에서 마이너스 29.7%가 났습니다. 얘도 뭔가 금융 쪽에 그 부분 때문에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가 난 것 같고요. 저게 일시적이라면 또 이제 향후의 기대감 때문에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실적 개선 요인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3D AOI, 3D SPI, 사업부 성장. 이거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전부 좋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좋고.
그리고 HBM이 좋아지고 HBF가 좋아진다는 거는 검사할 게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층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건물이랑 똑같습니다. 63빌딩 청소할 때보다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 청소하면 청소원들 일당 훨씬 많이 받겠죠. 왜냐? 2배로 층을 계단하고 사무실 청소할 층이 많아지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고단화가 이루어져서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검사할 단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리고 지금 AI 융합 3D 측정 기술로 신규 및 기존 고객의 수요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D 측정 기술이 지금 이 핵심 기술이죠. 다 3D 기술이거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각형 분석을 보겠습니다. 재무제표가 확실히 좋아요. 아까 봤듯이 2008년부터 거의 이제 상장된 지가 지금 26년이니까 거의 뭐 30년 가까이 돼가죠. 근데 여기서 재무제표가 저렇게 꾸준히 좋지 않았다면 저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가 없죠. 이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로 잠깐 상승하더라도 결국에는 재무제표가 따라주지 않으면 저런 초장기 상승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외형 성장과 마진폭 확대가 일어나야지만 저런 장기 상승 종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영도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이고요. 이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미래 실적과 재무제표가 좋아서 아주 좋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돈을 벌까요? 얘가 CS윈드보다는 못 버네요. 그렇죠? CS윈드는 조 단위로 버는데 고영은 2,300억 정도 법니다. 요거는 대륙별로 나눠놨네요. 아시아에 1,200억, 아메리카에 620억, 유럽에 220억. 대한민국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제외한 아시아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 지역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적어요. 자, 해외 매출이 중요하다는 게 볼 수가 있겠고요. 2,300억 중에서 매출 원가는 840억 빠집니다. 확실히 CS윈드나 그전에 봤던 HD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런 엄청난 기반이 들어가는 회사들보다는 적게 빠지죠. 매출 원가가. 매출 총익이 1,480억 남아서 비용이 좀 많이 빠져요. 1,300억이 빠지는데 일반 관리비가 많이 빠지네요. 600억. 그리고 R&D가 많이 빠집니다. 330억. 판매 및 관리비도 많이 빠지는데 R&D가 더 많이 빠진다. 그래서 R&D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입니다. 3D 납도포 검사 여기에 지금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 힘든 고영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고영도 지금 상당히 높게 145배를 받고 있네요. 지금 145배를 받고 있고 예를 들어 PSK가 지금 여기서 제일 낮은 부분이 속해 있는데 PSK가 32.1배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35.2배를 받고 있고 지금 원익홀딩스도 82배인데 고영은 그럼 2배 정도를 받고 있다는 건데 평균이 60배 정도 되니까 평균의 거의 3배, 2배에서 3배 사이를 받고 있네요. 고영도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고영도 일단 인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이슈는 2016년 1분기의 주인공은 AI다. 빗속에 숨겨진 뇌수술 로봇. 역시 지금 여기에 로봇을 했다. 물론 지금 그 검사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아까 신규 사업이나 슈팅스타로 키우고 있는 게 이 로봇이잖아요. 지금 2026년도 1분기 실적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키움증권에서 짚었거든요. 매출액이 2026년도 1분기에 72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13%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99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무려 46%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익성 개선 요건으로 AI 클라이언트가 고품질 장비를 선호한다. 아까 R&D에 많이 투자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고품질 장비를 선호해서 고영을 선택한다. 그다음에 신규 수요 창출해서 광모듈 광트랜시버 제조사들이 3D 패키징 검사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2분기 전망 및 뇌수술 로봇이 나와 있는데 뇌수술 로봇 출하 예정인 게 있네요. 2026년도 2분기부터 5대 이상 출하를 하는데 일본 및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짧은 리드 타임으로 2분기 실적 성장 가시성 증대. 결국에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지금 반도체 장비에서
나오는 건데 2분기부터는 이제 로봇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빗속에 숨겨진 뇌수술 로봇이라고 해서 드디어 뇌수술 로봇이 전면에 등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의견은 내지 않았는데 그냥 분석을 해놓은 거죠. 어쨌든 분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해놓은 것으로 나오고요.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리오 영화 하나 개봉하지 않습니까? 갤럭시. 그래서 올렸나요? 마리오 분장을 한 분이 와 상첩 고영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올려놨고요. 자 이제 그만 태우고 상치고 끝내자. 애를 그만 태우자는 얘기 같아요. 자 너 정말 오래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거 사느라 잠시 팔았는데 참 운명은 왜 이런가요? 그렇죠? 내가 팔면 왜 그때 가는지 정말 이렇게 오르는구나. 결국엔 갈 줄 알았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감사하게 목표 수익률을 초과했어요. 일단 익절하고 먼저 나가요. 나중에 재진입할 때 다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날 되세요. 웃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도 고영에서 꼽아봤는데요. 저번에는 여자 이름인 것 같아가지고 모고영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고영으로 수익을 엄청 많이 보신 분이 오늘 온 회사의 고양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짠! 회사 고양이들, 니들 오늘 다 죽었어. 추루루 배 터지게 해줄게 그냥.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멈추고 오늘 코스피는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반등하면서 코스닥이 장중에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이후 내려놨던 1200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순환매 성격을 가져가는데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0.21%가량 하락하면서 6,46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6,510포인트까지 회복에 성공했지만 6,500선을 이내 내려놓은 이후 계속해서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 넘게 오르면서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1,195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 1,200선을 오늘 넘기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4%가량 밀립니다. 오늘 그간 시장을 주도해줬던 반도체 투톱 그리고 현대차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좀 하락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은 9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9,500억가량 팔면서 매도폭을 늘리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의 순매수가 6천억 가까이 매입되면서 지금 기관이 조금 강하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 체크해 볼 텐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천억가량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면서 오늘 시장이 1% 넘게 반등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4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개인은 5,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82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중동 이슈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도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화장품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 투톱이 쉬어감에 따라 실적주로 꼽히는 화장품 업종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국내 화장품 수출은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작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보다 10%가량 늘었는데 올해는 벌써 20% 넘게 증가한 건데요. 특히 미국 향 수출은 같은 기간 40% 늘었고요. 유럽 수출은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3개국 기준으로 105%나 늘어났습니다. 또 6월에 진행되는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5월에도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국내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요. 달바글로벌 주가 오늘 4%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달 들어서만 60% 가까이 오르고 있는 달바글로벌이고요. 23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주가도 17%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에 대한 모멘텀 붙었고요. 15,67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VT 주가도 8% 넘게 상승, 16,650원 선 거래됩니다. 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국내 소부장 종목들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실적 가시화가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와 생산 능력 제한으로 8인치 파운드리 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 DB하이텍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는 웨이퍼 직경이 200mm인 공정인데요. 산업 전반에서 전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TSMC 등이 작년부터 8인치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업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중국 SMIC는 이미 지난해 말에 고객사의 8인치 BCD 공정 가격을 10%가량 인상했습니다. DB하이텍도 이러한 흐름 속에 올해 2분기부터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러한 가운데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주가 바로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기준으로 8%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14만 8,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A 반도체 주가도 21%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9,61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LX 세미콘 주가도 10% 넘게 상승 6만 4,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부유식 데이터 센터의 개념 설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미국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월드에서 이를 전시했는데요. DCW2016은 데이터 센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투자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 전시회입니다.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의 부유식 모델인데요. 땅이 아니라 강이나 바다 위에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전력 수급이나 냉각 효율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설계와 제작, 설비 통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납기를 제공할 수 있고 자체 발전 시스템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행사에서 미국 선급과 영국 선급으로부터 50메가와트급의 부유식 데이터 센터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 미국 데이터 센터 기업들과 다수의 MOU를 체결하면서 미국 현지 FDC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주가가 장 초반 상승했는데 강보합권으로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34,0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HL 현대중공업은 2.34%가량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모멘텀 이어가고 있습니다. 65만 6천 원 선 거래됩니다. HL 현대 마린 엔진 주가는 19% 넘게 튀어오르면서 엔진주들 오늘 주가 흐름 긍정적이고요. 11만 5,600원 선 지나갑니다. 하나엔진 주가도 오늘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거를 연속 신고가 경신 11% 가까운 급등세 붙으면서 7만 7,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속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 시장에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코스피가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쳤죠. 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있어도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괜찮아요. 어제에 잠시 뒷걸음질 친 걸 다 만회하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이번 주 잘 정리하면서 다음 주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대형주 실적 시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반도체 섹터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앞으로도 그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잘 나올 거를 예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따라서 사거나 그리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눌릴 때 뭐 곧바로 사거나 이렇게 좀 대응이 쉽지는 않는 거는 뭐 다들 이렇게 좀 공감하시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7,000선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생각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저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등, 전체적인 상승에 의해서 7,000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오늘 보시다시피 뭐 어제 그제는 반도체, 오늘은 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가 이제 견인하는 이제 그런 속도전의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감 지수와 또 현재 지수에 좀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이제 그런 좀 심리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쟁 상황에 둔감해진 거는 뭐 다들 인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외국인들의 선물 규모입니다. 일단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선물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선물 매도가 기본이 외국인들 포지션에서 매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을 그만큼 위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고요. 여기서 이제 속도, 악셀레이터를 확 밟아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기관들의 순매수로, 기관들의 어떤 주도주의 매수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약간 수순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적 시즌, 대형주들의 실적 시즌을 지켜보고 이제 넘어가자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속도는 아직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5월 첫째 주 정도 된다라면 상당한 속도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죠. 뭐 반도체, 뭐 에너지, 전력기기 뭐 다 좋은데 이런 섹터 주도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는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미 이제 주도 섹터의 절반 이상, 뭐 많게 뭐 7, 80% 이렇게 비중을 실어 놓은 분들이야 뭐 지금 뭐 속된 말로 말하면 꽃놀이패 같이 시장을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 상황. 그리고 뭐 방산이나 뭐 2차 전지나 뭐 로봇 뭐 조선 뭐 이렇게 좀 순환매 나오는 쪽에서 일부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도 섹터에 이렇게 좀 비중이 높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또 여간 많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담을 사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부담과 정말 저 높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샀을 때의 어떤 공포심을 함께 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을 넘어서 늘 주도를 했었던 이런 부분은 가장 비싸고 가장 높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인데 그 섹터와 종목들이 더 비싸질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지 지금 시장에서 몇 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의 위치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 섹터의 충분한 비중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 때문에 뭐 지수를 읽기도 했고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었고 에너지 가격도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들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뭐 최근 일주일로 놓고 봤을 때 ETF 수급, 그러니까 ETF 매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왔던 섹터는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조선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력기기 쪽도 이제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전력기기는 제가 지난주에 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조선주를 조금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조선주가 AI와 연계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에도 모를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금 그동안 6개월 동안 잠잡고 있었던, 숨죽이고 있었던
조선주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자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로 올라서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선박 엔진 기술을 AI 발전기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주가 나오면서 어떤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면서 시장이 환호를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의 특징이 대형주가 이제 강하게 치고 나오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ETF를 자극하고 ETF 수익률이 좋으면 약간 뒤늦게 시간차를 두고 ETF가 뒤늦게 그때서야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오는 좋게 말하면 선순환, 나쁘게 말하면 ETF의 뒷북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더 지금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조선주의 지속성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조선주를 언급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었던 거는 조선주들은 기본적으로 올해 30% 정도씩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회계적인 이슈죠. 2022년까지 좀 높지 않은 선가로 주문받았었던 선박 인도가 모두 끝나고 이제부터는 2023년 성가가 30-40% 높아진 이제 그런 가격으로 수주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 공정에 따라서 이제 매출 또 이익으로 잡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LNG선의 이제 추가 발주 전쟁 여파도 좀 있는 거고 여기에 멀티플의 어떤 매직 키워드죠. AI가 이제 더해지면서 조선산업이 AI와 이제 접목되는 그런 폭발력을 좀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강세로 좀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도 이 조선주 애널리스트들이 과연 이 AI에 접목되는 것들을 어떻게 밸류에이션, 어떻게 PER을 적용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다라고 할 만큼 좋은 의미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가고 있고요. 뭐 좀 공격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시각은 전력기기 초반에 움직였었던 이제 그 정도의 멀티플을 특히 조선 엔진 쪽에 좀 부과를 해도 딱히 무리는 없겠다.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더 없는 멀티 모멘텀, 뭐 원래의 그런 수주 모멘텀도 있고 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 거기에 AI까지 더해지는 그런 멀티 모멘텀이 만드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성은 조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종목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먼저 치고 나간 종목들의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게 STX 엔진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이 중속 엔진을 역시 이제 뭐 디젤을 태우진 않겠죠. 이제 가스 터빈을 돌려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엔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가 ETF 전반의 어떤 수급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아나운서의 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데이터 센터향 개념 설계가 어느 정도 좀 수긍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개념 설계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밑그림 정도고요. 개념 설계, 기본 설계, 본 설계 이렇게 가려면 뭐 빨라야 2-3년 이렇게 걸리는 상황입니다만 조선업이 AI랑 접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역시도 좋은 랠리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 그런 사업에서 같은 부수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대일렉트릭과 현대마린솔루션 뭐 이 정도가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조선으로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적 시즌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정도의 실적 정도만 조선주가 맞춰주는 상황이 온다면 2분기 특히 5월 달에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의 상승은 지수의 상승보다는 조금 더 우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뭐니 해도 2차 전지 섹터 또 그 상승 동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주역으로 확실히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연초에는 2차 전지를 좀 다크호스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는 시장의 주역으로 보더라도 크게 문제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오늘 좀 조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요일 날 워낙 막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워낙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눌림은 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세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이제 그런 반등, 기술적인 강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ESS에 대한 모멘텀은 예전부터 가져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묻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생각보다 잠재된 수요가 전쟁 여파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천 얼마 주고 기름 넣고 있으면 굉장히 현타가 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멀티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 주가가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 사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섹터 중에서 숏 배팅 그러니까 하방 배팅이 공매도가 가장 많은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인데 여기에 이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ETF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스토리 그리고 수급 뭐 모두가 좀 만족되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셀 업체 그리고 뭐 소재 장비 업체까지 이게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쌓여 있는 소재, 쌓여 있는 그런 뭐 재고도 많고 공장 가동률도 뭐 많아야 뭐 30% 40% 이렇게 좀 돌리고 있었던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돌아설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수주들 그리고 전방위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한두 번씩 간헐적으로 나올 때마다 2차 전지 섹터는 정말 강한 자극이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역시 지표 종목인 것 같습니다. ESS의 북미 조단위 수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벤츠 협력사로의 어떤 좀 위상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대형사에 비해서 공장 가동률이 60% 후반대를 보이고 있는 그만큼 많이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ESS와 전기차 멀티 모멘텀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재료들이 좀 엮어지면서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역시 최일선 종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이제 LNF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ESS의 주요 구성체인 LFP 배터리가 소재로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들까지도 뭐 확산을 할 수 있는 소재 업체들의 확산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면은 그래도 뭐 몇 천억 뭐 이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지금 뭐 수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고 기대를 했었던 이제 그런 논리들.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하나둘씩 폭발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중국산의 저가 공세 이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 허들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치적으로 좀 막혀져 있는 OBBA 법안 이런 것도 좀 놓여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강세에 대한 이제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으로 보면 역시 삼성 SDI가 지표 종목이고 소재 쪽에서는 LNF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쪽의 삼총사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도 좀 확장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이 상황을 좀 편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이제 4월 말이에요. 네. 딱 한 주 남았는데 어떤 섹터 관심 있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 정말 시장에서는 아직 관심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몸소 체득한 이제 그런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예. 제가 이제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돼가지고 타이어 가게 이제 뭐 알아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게 이렇게 좀 하려고 이제 이번 주에 한 4군데 정도 타이어 업체들을 다녀봤는데 네네. 그 사장님들이 타이어들을 이제 사재기는 아니고 각자 지금 재고 확충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재료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아마 타이어의 가격 인상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좀 직업적으로 좀 이제 직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생활 속의 예측하고 투자네요, 이거는 타이어. 좀 보고 이게 그런 이제 이게 중간 도매 업자들이 이제 그렇게 좀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임박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전쟁 여파에 가장 많이 오른 이제 석유화학 그 원재료라고 본다면 합성 고무를 만드는 재료죠. 부타디엔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제가 뭐 화학공학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뽑아내고 뭐 이런 것들 스프레이들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뭐 우리가 뭐
이 장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무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원료죠. 부타디엔 가격이 2월 말일자 1,200달러에서 지금 2,420달러, 정확하게 2배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타이어를 만들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타이어 만들 때 뭐 카본 블랙이나 타이어 코드나 여러 가지 뭐 나일론 관련된 이제 부차적인 그런 플라스틱 재료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부타디엔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면 타이어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이제 수익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 제조사들이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릴 그런 좀 준비를 마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이렇게 올라버린 타이어를 수요가 안 따라주면 어떡할 것인가? 그 가격 전가를 못하게 하면 어떨 것인가 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자동차 제품이야 이렇게 뭐 대안적인 것도 있고 대체품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타이어가 없으면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더라도 타이어는 닳기 때문에 바꿀 때는 바꿔줘야 되는 거고 신차를 뽑을 때도 타이어는 알아서 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네, 타이어도 장착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의 어떤 범용성 오른 가격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범용성 높은 필수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뭐 가격의 비탄력성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대안이 없는 이제 그런 범용성 제품이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뭐 MLCC에서도 봤고 콘덴서에서도 봤었고 기판에서도 봤고 반도체에서도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생활에 오는 하드웨어에서는 굉장히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내연기관도 그렇고 타이어는 뭐 달려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리 이제 자동차가 뭐 움직이는 모바일 기기다라고 하더라도 타이어 없이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런 좀 필수품이 가격 인상이 되는 이 시점을 미리 감지하고 좀 선취매를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좀 출발을 했었던 거고요. 타이어 업체들 뭐 길어봐야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 3개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넥선 타이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3종목이 좀 있는데요. 주가 부담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구디어 타이어가 반등을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보였다가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들도 이제 그런 흐름을 같이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개인적으로 가장 좀 선호하는 종목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타이어 업체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PBR, PER 어떤 밸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금 이제 뭐 7조 남짓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영업이익이나 이익단 보시면은 좀 굉장히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 가고 있는 거 아실 것 같고요. PBR로 보더라도 0.6배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밸류업이나 이런 거에도 충분히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배당이나 여러 가지 주주 친화책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타이어 업체들 조금 제가 이르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격 인상분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런 5월 특히 이제 2분기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타이어 업체들의 상승세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 타이어 지금 뭐 재고 축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생활색 투자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타이어 주 내에서도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그 이유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장 전략 잘 또 챙겨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장의 MRI 영상입니다.
오른쪽 영상이 왼쪽보다 훨씬 또렷합니다. SG 헬스케어의 AI 영상 솔루션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기술은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이고 영상 왜곡을 최소화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촬영 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 20분 이상 걸리던 MRI 촬영을 최대 5분 수준까지 단축했습니다. SG 헬스케어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이달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서울 메디컬 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단순한 장비 수출을 넘어 진단부터 운영까지 통합 의료 모델을 현지에 적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대기 수요들이 많고 공공의료 부분에서 그 부분을 케어를 못하니까 민간 시장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거든요. 장비의 공급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어떤 경제적인 강점이 있고. 카자흐스탄은 의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진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구 100만 명당 MRI 보급률은 약 1.1대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회사는 중앙아시아 의료 거점 한국 기준으로 연간 약 80억 달러 규모의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100개 의료 거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치료를 연계하는 K-의료 관광 플랫폼 구축도 추진합니다. 국내로 환자를 데려와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관광 플랫폼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의료에 대한 토탈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기반 의료 솔루션을 앞세운 SG 헬스케어의 글로벌 확장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코스피는 뭐 살짝 쉬는데 뭐 이번 주 사상 최고가 갔으니까요.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 수는 더 많아서 그렇게 뭐 쉰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네요. 코스닥은 일중으로 봤을 때 장중 고점입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주도주 전략가 반도체 여전히 좀 강하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화장품주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요. 백화점, 뭐 조선 기자재, 전선 이런 쪽은 여전히 강합니다. 실적 시즌 다음 또 주도 이어지는데 실적 함께 분석하면서 주도주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